팔로워는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라면 플레이어는 이렇게 넓게 펼쳐진 판 위에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속도대로 맞아요. 뛰어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민 대표님 항상 이렇게 직원들한테 내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친구보다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저도 직업인 중에 한 명이죠. 맨날 야근. 맞아. 맨날 야근.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모두가 플레이어의 저자 김문경입니다. 네, 대표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뵙죠. 네. 그때 예쁜 꽃도 이렇게 화면에서 이거 어디다 놓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꽃을 선물 받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 봄날. 예. 제가 그랬죠. 민 대표님의 미모에 죽는다. 이거 보나마나 편집할게요. 이번에 그 새로운 책 나왔잖아요. 네. 모두가 플레이어.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저는 이 플레이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거는 내가 정말 원했던 인재상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 앞으로 플레이어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과연 플레이어는 누군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어요. 네. 이 책에서 맨 위에 적혀 있는 여전할 것인가 역전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일반적인 직장인에서 굉장히 탁월한 플레이어를 얘기를 해요. 네. 맨 처음에 플레이어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리더 입장에서 책임이나 그다음에 스스로 갖고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리더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든 어떤 업무가 있을 때 리더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다른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한테 그 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고 있는 일반 조직에서의 직장인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네네. 그 이유는 요즘 뭐 IT 기술이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스타트업에 이제 이렇게 입문들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조직들이 굉장히 섬세해지기 시작했고 작은 조직이 훨씬 더 빠르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이나 IT 기술 쪽에 정말 진정한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조직 있잖아요. 일반 조직에서는 그런 역량 있는 친구들을 구하기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또 플레이어 시대가 돼 온 세 번째 이유는요. 일반적인 리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리더에 대한 인식? 네. 그러니까 리더는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야. 나보다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칼럼도 썼는데 리더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나 그런 지위들이 예전 같지는 않아졌다. 리더를 추앙하거나 리더를 그냥 팔로우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아닌 시대가 기업에서 바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두가 플레이어. 그 플레이어라는 내가 갖고 있는 약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집중하고 싶은, 좋아하는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도 본인 생각하고 있는 상상력과 그 역량의 한계도 짓진 않죠. 팔로워는 뭔가 따라가는 느낌이라면 플레이어는 이렇게 넓게 펼쳐진 판 위에서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속도대로 뛰어다니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워는 열심히 진짜 따라가는 수동적인 사람이라면 플레이어는 정말 주도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분야에서 정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렇죠.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이 플레이어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특징? 뭐가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플레이어들은 본인이 활용되기보다는 스스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를. 네. 그리고 또 스스로도 그렇지만 리더를 또 활용할 줄도 알아요. 또 시간도 잘 활용할 줄 알고요. 또 자신의 전략이나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리더나 회사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 리더를 설득하거나 고객을 설득하거나 이런 설득하기보다는 협상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설득보다는 협상을 한다. 네. 되게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뭐 일에 대한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신의 업무나 그다음에 뭐 일하는 방법 그리고 또 내 연봉까지도 스스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내가 이만큼을 해나갈 수 있으니 이 정도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레이어들은 진정한 고객은 전에는 리더였다면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고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어떤 맞아요. 일하는 방식이라던가 본인의 성장 지향점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MZ세대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빛나길 원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줄 알고 또 기꺼이 그거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플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플레이어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이 있어요. 어떤 공간이냐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공간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공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로서 내 강점에 집중하고 그리고 회사의 오너가 또 리더가 무엇을 원하고 우리 팀에서 어떤 성과를 내기를 원해. 근데 그 분야에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가 말을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협상하고자 할 때 그걸 단절한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됐던 묵살하거나. 거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 친구들한테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 내가 기꺼이 얘기할 수 있고 의견을 냈을 때 수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의견을 내도 괜찮아. 그렇죠. 도전해도 괜찮아. 예, 맞아요. 시도해봐도 괜찮아. 뭐 이런 어떤 너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어. 예, 이런 맞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라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조직에서도 많이 요청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팔로워십 관련한 교육 맞아요. 요청도 많았었는데 팔로워십하고 지금 플레이어십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요건 정말 명확하게 다릅니다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팔로우십과 플레이어십하고의 그 십 개념에서 네네. 많이 다른 거는 예전에 전통적인 조직에서는 팔로우십을 강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리더의 경험과 지식을 잘 따르길 원해. 예,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바른 친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봐도 태도를 먼저 본 겁니다. 아무리 실력이 많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 손 치더라도. 근데 요즘은요, 그런 태도보다는 조금 더 역량에 치우쳐요. 왜 그러냐면 그 역량은 조직에서 그다음에 기업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인재를. 그렇기 때문에 태도보다는 역량에 치우친 십을 갖고 있는 것이 팔로워십과 그다음에 플레이어십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따라오는 사람보다는 무엇인가를 맡겼을 때 바로 잘 해내는 사람. 그렇죠. 예. 그냥 지금 바로 무언가를 업무를 줘도 네. 알아서 생각하고 알아서 움직일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민 대표님 항상 이렇게 직원들한테 내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친구보다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을 가져오는 먼저 기대 이상. 내다보고 그렇죠. 그 다음을 먼저 제시하면 놀랍죠. 놀랍죠. 회사 그만둔다 그러면 어떠실까요? 그런 잡아야죠. 친구 잡아야죠. 그런 의미가 바로 팔로워십과 사실 플레이어십의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조직에서 원하는 탁월한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 또 그리고 이제 태도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태도를 기르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플레이어들은 좀 가장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은 첫 번째 마인드셋이 달라요. 그러니까 마인드가 틀리다는 거죠. 남다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 중에서 우리가 일반 직장인 아니면 직업인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직장인, 직업인. 네, 직장인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일까요? 직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가서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고 나오는 그런 정도? 맞습니다. 맞아요? 예, 9 to 6죠. 예, 그래서 6시가 되길 바라고, 점심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는 게 조금은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월급 받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곳. 월급날 반짝 행복하고. 예, 어떻게 보면 잘 버텨내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업인은 좀 달라요. 직업인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또 직업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직업인. 직장인하고 이제 다른 개념일 것 같아요. 예. 내 일에 집중하는 사람, 나의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네. 고민하고 움직이는 사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했을 거고요. 그리고 사실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주무시다가도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벌떡 일어난다거나 카톡한테 보내나요? 저한테 메시지 보내고 그러세요? 자다가. 그런 사람이 직업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회사를 남의 것이 아닌 내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인은 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직업인 중에 한 명이죠. 맨날 야근. 네, 맞아, 맨날 야근. 그래서 야근해가지고 불평불만을 하지 않죠. 예, 좀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간혹 이제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해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안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그냥 즐겁고 그다음 성장이 눈에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바로 직장인과 직업인의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플레이어들은 직업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너가 아니라 나라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또 그거에 맞춰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역량이 되고 태도까지 따라주는데.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또 이런 플레이어의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좀 역량이 남달라요. 역량이 남다르다. 네. 이것도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대체 불가능한 인재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한 인재들이 어디서 있는 걸까요? 제가 최근에 그 섭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특강 때문에 이분 모시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그분을 대체할 분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거구나. 저는 언제 그렇게 되죠? 갑자기 성찰로 돌아왔어요. 네, 갑자기 성찰로. 이런 사람이 직업인입니다. 플레이어죠. 그래서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엣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엣지는 뭐냐면 뭔가 좀 남다르네. 뭔가 차별화가 확실하게 있네.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엣지 있는 역량이에요. 기획 능력이 있어. 그러면 그냥 기획 능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기획 능력을 체계적으로 이 회사에서 그거를 잘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요즘 인사 담당자들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많이 만져서, 데이터 분석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능력입니다. 어떠한 전문 역량이라도 차별화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의 존재감이 확실하게 우리 팀 안에, 우리 조직 안에 드러날 수 있는 역량이죠. 제가 이 책에서도 보고, 맞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 잘못된 보고서 아니면 실패한 보고서나 기획서 이런 것들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했다가 실패 경험으로 쌓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잘 간직했다가 정말 필요한 상황에 꺼내서 다시 살펴보고 발전시키고 맞습니다. 이러는 맞습니다. 사람이 진짜 플레이어다라는 그 문구를 보고 맞아. 이런 것까지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최고죠, 정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성과를 최상으로 내려고 해요. 사실 팔로우십은 개인의 성과가 너무 중요했고 위에 리더한테 잘만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조직 안에서 나름대로만 그냥 잘 버티면 된다라고 하는 약간 수동적인 이미지였다면 플레이어십은 개인의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팀 성과가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데 다른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갖고 구조 맞춤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적절한 균형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본인의 나에 대한 이득이나 또 팀 내 성과가 왜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만 팀 성과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균형감을 잘 갖고 있고 어디에 더 집중하고 또 선택해서 그거에 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사실 차별화된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내는 데 굉장히 큰 도구죠. 플레이어 인재 양성을 하고 싶은 기업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 책 읽고 정말 대단해. 이런 친구들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이런 플레이어 인재 양성을 하고 싶은 기업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고 작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큰 대기업에서는 지금 본인의 존재 그다음에 그 회사의 기업의 존재감이 많이 좀 불확실해졌다라고 보는 게 되게 좋아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LG전자, 삼성전자 그러면 삼성이라는 LG나 아니면 두산은 어떤 회사야? 라고 하는 정확한 이미지와 나름대로의 트렌드의 그 명확함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분야를 도전을 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일반 유통회사인데도 불구하고 파이낸스 쪽에 또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크게 좀 규모를 하고 있어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새로운 인재들이 더 필요하고 트렌드에 맞게끔 인재들을 수용해서 정말 회사의 혁신,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데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 5년 전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이제 인재를 뽑을 때 플레이어를 인재를 양성을 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되고 있어요. 2023년 1월 달에 세계 경제 회의였던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는 이런 인재를 기업에서는 뽑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People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어떤 의미냐면 지속 가능한 인재를 뽑지 않으면 일반적인 모든 전 세계의 기업들은 혁신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키우기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어 인재를 양성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플레이어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팔로우십이 아닌 플레이어십을 더 교육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투자하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막 그 떠오르는 세대들,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자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건 결국 또 어른들의 몫이고 기업의 몫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서로 좀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민이 더불어 많아졌어요. 플레이어로서 역량을 또 잘 끌어내는 것도 리더 역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에요. 내가 잘해야지.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 정말 좋은 시간이 됐고요. 플레이어십이 정말 전 세계,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도 플레이어십을 많이 양성하시고 그다음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팔로워보다는 플레이어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